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업계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은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몸속에는 매일같이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병마에 무너지기도 하죠. 도대체 그 한 끗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잠시 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고 면역력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비방을 공개할 예정이니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건강 분야를 오래 연구해온 전문가 김수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기 전에 스스로 몸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암세포의 약점이라는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평생 질병 걱정 없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귀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수많은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중에는 오류가 있는 돌연변이 세포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암으로 변할 수 있는 불청객들이죠.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건강하다면 이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니까요. 문제는 스트레스와 불면, 노화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면역세포들이 지쳐버릴 때 발생합니다. 면역세포가 눈을 감고 졸고 있을 때 돌연변이 세포들이 살아남아 세력을 키우는 것, 그게 바로 무서운 암의 시작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수십 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보며 정말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약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이라는 점입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암은 단순히 유전이나 운명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매일 삼시세끼 먹는 음식이 암세포를 무럭무럭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바짝 말려 굶겨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있으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선생님 도대체 뭘 먹어야 암에 안 걸리나요? 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의사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 몰래 챙겨 먹는 음식은 여러분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식단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아주 깊이 있는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2살의 박철수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남부럽지 않게 성실하게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죠.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무게는 15kg 넘게 빠졌고 안색은 흑빛이었으며 무엇보다 음식을 전혀 넘기지 못하셨어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도 물론 중요했지만 저는 그분께 먹는 방식과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부터 박철수님과 저는 매일 아침 식탁에 올라오는 식재료 하나하나를 현미경 보듯 점검했습니다. 흰 설탕과 밀가루 가공된 고기를 완전히 끊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마법 같은 항암 식품들을 매일 일정량 이상 드시게 했죠. 처음에는 기운이 없어서 씹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퀭하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입맛이 돌아온다며 웃으시더군요. 6개월 뒤 정밀 검사 결과는 저조차 믿기 힘들 정도로 기적적이었습니다. 암세포의 크기가 60% 이상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혈액 속 면역세포들의 활동 수치가 치료 전보다 30% 이상 급상승한 겁니다. 박철수님은 지금도 제게 전화를 걸어 덕분에 손주 녀석 장가가는 것까지 보게 생겼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믿으시나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댓글로 그 간절한 사연을 나누어 주세요.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과 극도의 스트레스로 몸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가 있었죠. 동료 의사들도 제 안색을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결국은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쪄낸 자연의 식재료들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구체적인 식사 원칙이 나오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들어갑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달콤한 당입니다. 설탕, 흰 쌀밥, 밀가루, 빵 같은 것들이 몸속에 들어오면 암세포는 신나서 파티를 벌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믹스 커피 한 잔이나 달콤한 과일, 주스들이 암세포에게는 최고의 연료가 되는 거죠. 당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살을 빼는 문제가 아니라 암세포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조건 굶어서 기운을 빼는 게 아니라 천천히 흡수되어 우리 몸은 살리고 암세포만 굶기는 자연의 당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주인공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구마입니다. 의사들이 뽑은 항암식품 1위가 왜 고구마인지 아시나요? 밤고구마의 노란색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세포에 단단한 방패를 씌워주고 호박고구마의 주황색은 암세포가 성장을 멈추도록 강력한 브레이크를 겁니다. 자색고구마의 보랏빛은 암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새로 만드는 혈관들을 싹둑 잘라버리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일본의 유명 연구팀에 따르면 매일 고구마를 조금씩이라도 챙겨 먹은 사람의 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구마 드실 때 껍질째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군고구마는 너무 달아져서 혈당을 급하게 올리니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오늘 식탁에 고구마 올리신 분 계신가요? 어떤 고구마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2배, 3배 커지는 환상의 짝꿍들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독소를 빼내는 1등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했죠. 양배추는 또 어떻습니까? 위와 장의 점막을 튼튼하게 보호해 암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3가지를 하루 한 끼만이라도 정성껏 구성해 보세요. 몸속 염증 수치가 씻은 듯이 내려가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결 하나 더 나갑니다. 이런 채소들을 주스로 갈아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입안에서 침과 섞이도록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면역 스위치를 켜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고구마와 브로콜리 그리고 양배추의 조합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실 많은 분이 건강에 좋다는 건 알지만 귀찮아서 혹은 맛이 없어서 거르곤 하십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와 싸우는 과정은 마치 정교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암세포는 아주 영리해서 자기가 살기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듭니다. 산소가 부족하고 염증이 가득한 곳, 그리고 설탕물처럼 당분이 넘쳐나는 곳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여러분이 찐 고구마 한 입을 천천히 씹어 삼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고구마 속의 식이섬유가 장을 타고 내려가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딱 막아줍니다. 암세포 입장에선 갑자기 먹을 게 줄어드니 비상이 걸리는 셈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평소에 몸이 자주 붓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고 염증이 잘 생기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은 암세포가 살기 딱 좋은 산성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의 현재 몸 상태를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단순히 독소를 빼는 게 아니라 우리 유전자의 스위치를 조절합니다.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는 깨우고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잠재우는 것이죠. 이건 수천만 원짜리 치료제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단돈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브로콜리가 이 일을 해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떤 환자분은 항암에 좋다는 말만 듣고 브로콜리를 생으로 산더미처럼 드시다가 오히려 갑상선 수치가 나빠져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브로콜리는 반드시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셔야 합니다. 딱 1분 정도만 열을 가하면 설포라판의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이 다 파괴되니 주의하시고요. 양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배추 속의 비타민 유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급적 생으로 가늘게 채 썰어 드시거나 살짝만 익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정보가 나옵니다.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게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는 것이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식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이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이고 마지막이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벽을 먼저 코팅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암세포를 굶겨주기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비결이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부터는 암세포가 절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이건 음식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암세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체온과 산소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딱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은 5배나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차가우면 면역세포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암세포는 신나서 분열하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따뜻한 물 마시기와 가벼운 산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잠들어 있던 오장육부가 깨어나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더해 하루 30분만 햇볕을 쬐며 걸어보세요. 햇빛을 통해 만들어지는 비타민 D는 그 자체로 강력한 항암 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장암과 유방암 예방에 탁월하죠. 그런데 요즘 분들은 하루 종일 실내에만 계시거나 선크림을 너무 꼼꼼히 바르셔서 비타민 D 결핍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만난 암 환자분들 중 9명 이상은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범위를 한참 밑돌았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햇볕을 좀 쬐셨나요? 아니면 실내에만 계셨나요? 지금 댓글로 오늘 얼마나 걸으셨는지 적어보세요. 서로 응원하며 걷기 습관을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전문가로서 제 가족에게만 살짝 알려주는 비법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후의 단식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 몸은 자가포식이라는 놀라운 정화작용을 합니다. 세포 스스로가 쌓인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로 쓰는 과정이죠. 그런데 자기 직전까지 야식을 먹거나 과식을 하면 우리 몸은 청소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밤새 소화시키느라 진을 다 뺍니다. 암세포는 그 틈을 타서 자라나는 것이죠. 최소한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고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해보세요. 이 짧은 단식만으로도 우리 몸은 암세포가 살 수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바뀝니다. 다음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주방 도구와 양념들이 암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플라스틱 용기나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완전히 교란시킵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에 담는 건 암세포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코팅이 벗겨진 팬이나 오래된 플라스틱 통은 과감히 버리세요. 건강을 위한 투자는 이런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양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네요. 시중에서 파는 저렴한 간장이나 고추장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설탕과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되도록 집에서 담근 장이나 성분표가 단순한 전통 발효식품을 권합니다. 된장과 청국장 속에 들어있는 발효균들은 그 자체로 항암 대장들입니다. 고구마를 드실 때 김치나 된장국을 곁들이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지만 그만큼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이제 곧 암 예방 식단의 마지막 퍼즐인 견과류와 기름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공들여 먹은 고구마와 브로콜리가 헛수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견과류와 기름 이야기를 살짝 꺼냈죠.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몸에 좋다고 해서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대량으로 사두고 드시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기름은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되는데 산패된 기름은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한 숟가락의 기름이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잡는 데 최고지만 열과 빛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들기름은 반드시 갈색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한 지 한 달 이내에 다 드시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주방에 있는 들기름 언제 뚜껑 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만약 냄새가 퀴퀴하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지금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더하는 것보다 나쁜 걸 빼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자, 그럼 견과류는 어떨까요? 호두나 아몬드, 땅콩은 항암에 아주 좋은 간식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도 보관을 잘못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무시무시한 곰팡이 독소가 생깁니다. 이건 씻어도 안 없어지고 끓여도 안 죽는 아주 지독한 발암 물질이에요. 견과류는 반드시 밀봉해서 냉동 보관하시고 드실 때마다 조금씩 꺼내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견과류를 식탁 위에 그냥 두고 드시진 않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보관 습관을 공유해주세요. 제가 올바른 방법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고비가 나옵니다. 바로 육류 섭취에 대한 오해입니다. 선생님, 암 예방하려면
고기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결국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고기를 너무 안 먹으면 면역세포가 싸울 힘이 없어서 암세포한테 지고 말아요. 문제는 고기의 종류와 조리법입니다. 불에 직접 구운 직화 구이나 탄 부분 그리고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나쁜 거지 삶은 수육이나 찐 고기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기름기 없는 부위를 삶아서 드시는 게 오히려 항암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 건강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만 명의 암 환자분들을 만나며 공통적으로 발견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깊은 화나 억울함 그리고 완벽주의 성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완전히 마비됩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잔치상이 차려지는 셈이죠. 아무리 좋은 고구마와 브로콜리를 먹어도 마음이 지옥이라면 효과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혹시 속으로만 사귀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만이라도 어깨에 힘을 빼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내 몸의 세포들에게 고생했다, 사랑한다 한마디 해주는 게 그 어떤 명약보다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혈액 속의 엔도르핀을 활성화하고 NK세포를 춤추게 만듭니다. 웃음 치료가 실제 항암 현장에서 쓰이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것이죠.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암세포를 급격히 증식시키는 최악의 습관 하나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건 많은 분이 건강에 좋다고 착각하고 계신 거라 더 위험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 습관은 바로 너무 과한 운동입니다. 아니 운동이 몸에 좋다면서요 라고 반문하시겠죠. 물론 적당한 운동은 보약입니다. 하지만 자기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정도로 과하게 운동하면 몸속의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활성산소가 정상세포의 유전자를 공격해 암세포로 변질시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을 키우겠다고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무리하게 뛰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옆 사람과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하루 40분에서 50분 정도 걷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건강관리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무리하셨나요? 아니면 기분 좋게 움직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량을 남겨주시면 제가 적당한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구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암세포가 절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마지막 퍼즐 바로 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암세포는 밤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아주 강력한 항암 물질입니다. 세포의 손상을 복구하고 면역력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깨어있거나 밝은 조명 아래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암세포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밤 10시에는 무조건 불을 끄고 누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의 천적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멀리하세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시고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깊은 잠에 드는 것, 그것이 암을 예방하는 가장 저렴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숙면을 취한 다음 날 아침의 몸 상태를 떠올려 보세요. 면역세포들이 쌩쌩하게 살아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신 아주 치명적인 부분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그냥 목마를 때 한두 잔 드시는 게 전부인가요? 암세포는 우리 몸의 혈액이 탁해지고 노폐물이 쌓인 곳에서 자라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세포 속의 독소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죠. 특히 식사 직후에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은 최악입니다. 위장의 온도를 떨어뜨려 소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하고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채 장으로 내려가 부패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제가 추천하는 건 식사 전후 30분을 피해서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겁니다. 물을 마실 때도 고구마를 씹듯이 입안에서 굴려가며 천천히 삼켜보세요. 몸의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찬물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따뜻한 물을 즐기시나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물 마시는 습관을 남겨주세요. 제가 맞춤형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암을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몸의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아주 오래전부터 주인을 향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 신호를 무시하곤 하죠. 갑자기 생긴 점의 모양이 변하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3kg 이상 줄어드는 경우, 혹은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증상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상담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0대 초반의 이영희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소화가 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한 걸 그냥 노화 현상이겠거니 하고 넘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만 명치 끝이 답답하고 등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췌장 쪽의 수치가 심상치 않았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셨지만 이분은 제게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내 몸이 하는 소리에 귀를 조금만 더 빨리 기울였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몸 어디가 불편하신 데가 있나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이 느끼는 작은 불편함들을 적어보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다 보면 큰 병을 막을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암세포가 절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건 결국 내 몸을 가장 사랑하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주인인 여러분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7구간에서는 암 예방의 마지막 결론과 더불어 여러분이 오늘 당장 잠들기 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 오늘 이 긴 영상을 보신 가치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절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결론을 내어보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고구마와 브로콜리, 양배추의 기적 같은 효능부터 시작해서 체온을 올리는 방법, 숙면의 중요성, 그리고 마음 건강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항암의 지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결코 정복하지 못할 병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 한 입 한 입이, 그리고 우리가 내뱉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 몸속의 면역 세포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를 딱 3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설탕과 가공식품을 끊어 암세포의 밥그릇을 뺏고 고구마와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몸을 채우세요. 둘째, 하루 40분 산책과 따뜻한 물 마시기로 체온과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하세요. 셋째, 충분한 숙면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면역세포인 NK세포를 깨우세요. 지금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는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가족과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 고맙다고 웃어주세요. 이 작은 시작이 3년 뒤, 5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누른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더 많은 분의 생명을 살리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셔야 앞으로 더 깊고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고구마 꼭 챙겨 드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김수미였습니다.